한국 기업들이 아무 말 없이 떠나간 빈자리, 태국은 더 큰 기회를 잡았다고 믿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받으며 화려한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곧 닥쳐온 끔찍한 재앙은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났고 태국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국이 놓쳐버린 결정적인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침묵 속에 한국이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자입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금융 분석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아시아 투자 전략을 담당하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의 복잡한 역학관계는 제 주요 분석 대상이죠. 최근 몇 달 사이 태국과 한국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냉기류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을 저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제 파트너였던 두 나라 사이에 불법 체류자 문제와 몇몇 외교적 마찰음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한국 기업들이 태국 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태국 정부가 중국의 대규모 투자 제한의 매력을 느끼면서 한국과의 오랜 신뢰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를 넘어선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복잡한 심경을 한국인인 제 남편에게 털어놓곤 했어요. 역사연구원인 남편은 늘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의 본질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한국 사람들은 원래 시끄럽게 떠들기보다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이라고 설명해주곤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저 남편 개인의 성향이나 문화적 특성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벌어지는 한국 기업들의 이해하기 힘든 조용한 철수를 목격하면서 남편의 말이 점차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반도체, 최첨단 디스플레이, 심지어 전 세계를 휩쓴 K-팝과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까지. 한국은 이미 세계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유독 그것을 과시하거나 요란하게 내세우는 법이 없었죠. 남편의 말처럼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가며 결과로 실력을 증명해왔던 것 같아요. 태국과의 관계 악화 소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남편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켜보자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의 단기적 경제, 이익 추구가 장기적 신뢰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제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다가올 폭풍전야의 그 고요함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임박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태국의 변화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중국 자본이 약속한 화려한 청사진에 매료된 듯 태국 정부는 마치 오랜 관계를 손쉽게 정리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경제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제가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정치적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특히 마약 조직과 연계된 자금이 일부 건설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간다는 첩보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태국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과의 공식 회의 자리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마치 한물 같고 너무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이제 태국에게는 더 크고 혁신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죠. 그의 노골적인 태도에 순간 표정을 관리하기 어려웠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지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그의 말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공교육기관의 한글 강좌 예산이 삭감되고 한국 기업에 제공되던 세제 혜택이 축소되었으며 심지어 주요 관광 홍보 영상에서 한국 관련 장면들이 삭제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수십 년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에 대한 이런 식의 대우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태국 측 관계자에게 이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태국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지만 돌아온 것은 변화에는 때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냉담한 반응뿐이었죠. 착잡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와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급변할 줄은 몰랐다며 실망과 약간의 분노 섞인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은 괜찮을 것이고 그저 가던 길을 갈 뿐이라는 듯한 차분함이 전해져 왔죠.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태국에 진출해 있던 주요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그리고 아무런 공식적인 항의나 성명 발표 없이 철수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어요. 그들의 침묵은 어떤 격렬한 항의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때마침 저희 기관 유럽 본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철수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유럽, 북미, 중동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새로운 대규모 기술, 협력 및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부는 이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태국의 변심을 미리 예측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듯 놀랍도록 신속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죠. 저는 곧장 주 이후 한국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태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제 질문의 대사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국은 말로 반박하기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것을 선호하며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말했던 한국의 방식, 요란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말 대신 행동으로 반박 대신 결과로 증명하는 그들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중국 자본으로 채워졌습니다. 방콕 시내 곳곳에는 새로운 고층 건물과 대규모 인프라 건설 현장이 우후족순처럼 생겨났죠. 태국 언론들은 연일 제2의 경제도약, 황금시대의 개막과 같은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표면적으로 태국은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쳐 보였어요. 그 거리는 건설 노동자들과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대로 들뜬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 쌓이는 보고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의 불투명한 다단계 하청 구조,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착취 문제,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기간 단축에만 혈안이 된 현장의 모습들이 많이 담긴 내부 고발과 현지 NGO들의 보고서들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되는 개발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들을 검토하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 지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저명한 구조공학 전문가인 루카가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국 북부 지역의 대규모 건설 현장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사진 속 구조물, 특히 기초 설계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젓는 모습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어요. 그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볼 때 그 설계는 지진에 매우 취약해 보인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특히 태국 북부가 지진 활동이 잦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내진 설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시도라는 그의 우려가 표정과 몸짓에서 역력히 드러났죠. 그의 지적은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루카가 문제 삼은 곳은 바로 중국 자본으로 건설 중인 최첨단 의료 복합 단지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지는 원래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최첨단 내진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병원을 짓기로 계획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고 중국 기업에게 사업권을 넘기면서 모든 계획이 변경된 것이죠. 한국 기업이 제안했던 초기 설계안에는 지진 발생 시에도 병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공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정보를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중국 계약자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를 모두 제외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저는 이 심각한 우려 사항들을 정리하여 유럽 본부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물증 부족과 타국의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답변은 받지 못했어요. 답답함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태국 사회 전체가 중국 자본이 가져온 일시적인 활기에 취해 있는 동안 저와 루카 같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다가올 재앙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저희의 목소리는 화려한 번영의 소음에 묻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저 혼자만 듣고 있는 기분이었죠. 저와 루카가 품었던 불길한 예감은 결국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2025년 4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태국 북부와 미얀마 국경 지역을 강타한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 발생 속보가 TV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의 옆으로 다가가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방콕 시내에서 불과 몇 달 전 화려하게 완공식을 가졌던 중국 건설사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뿌연 먼지 구름이 도시를 뒤덮었고 화면 속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죠.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가운데 현장에 나가 있던 기자의 충격과 흥분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준 미달의 저급, 자재 사용과 부실한 공정 관리를 지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중국 건설사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과거 태국 투자유치위원장의 자신만만했던 얼굴과 제 책상 위에 쌓여있던 수많은 경고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경시하고 비용 절감에만 눈이 멀었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카메라 앵글이 지진 피해가 극심했던 북부 지역의 또 다른 현장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루카가 지적했던 그 문제의 병원 단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붕괴된 것과 달리 병원 단지 내의 특정 구역 건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건물들은 바로 과거 한국 기업이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했던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완공되지는 못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책임지고 시공했던 부분만큼은 강력한 지진의 충격을 온전히 견뎌낸 것이죠. 그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홍보보다 강력하게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했던 한국의 기술력과 원칙이 극명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말없이 TV를 지켜보던 남편의 표정을 슬쩍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함께 어떤 깊은 자부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마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죠. 태국이 그토록 열광하며 좇았던 화려한 환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진정한 가치는 폐허 속에서 역설적으로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잔혹한 증명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진 피해의 충격과 중국 건설사의 부실. 공사 문제는 태국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분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부랴부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이미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론들은 연일 중국과의 계약 과정에 숨겨진 비리 의혹과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을 파헤치는 기사를 쏟아냈죠.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며 중국과의 모든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구나. 안전을 돈과 맞바꾼 결과가 이것이다와 같은 자조 섞인 후회의 글들이 넘쳐나는 것을 저는 매일같이 확인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동안 수집했던 중국 기업 관련 리스크 정보와 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학적 실패가 아닌 신뢰와 가치에 대한 판단 착오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이며 단기적 이익을 위해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경시했을 때 어떤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제 견해를 덧붙였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현지의 정보원으로부터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그리워하며 그들의 복귀를 바라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 안간힘을 쓰는 듯 보였지만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갔죠. 심지어 태국 투자유치위원회 측에서 제 사무실로 비공식적인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국과의 일부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문의였어요.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계약서 곳곳에는 불법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교묘한 독소 조항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태국 정부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동료에게 설명하며 이건 단순한 경제적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의 결과라는 제 평가를 전하기도 했죠. 동료는 그렇다면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 같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은 정확했어요. 한국 정부나 관련 기업들은 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유럽의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북미의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 중동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요 외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들의 투명한 사업 진행 방식과 뛰어난 기술력은 태국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표정에서 우리는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아 그냥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라는 듯한 조용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태국 정부는 여러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복귀 의사를 타진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 일정으로 향후 몇 년간 여력이 없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해요. 태국의 깊은 후회와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고
확고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비극적인 실패는 역설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유럽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물량 공세와 저가 입찰에 밀려 고전하던 한국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첨단 기술 프로젝트 입찰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 즉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저 역시 저희 유럽 금융 분석기관 내부 회의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어요. 태국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이 아니라는 점, 그것은 투명한 계약 이행, 예측 가능한 사업 관리,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을 역설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신뢰 자산이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제 분석은 회의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구조적 명료성이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및 음성 인식 기술 개발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문자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이는 한국이 차세대 AI 기술, 특히 언어 기반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뉴스를 접하며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에게서 한글 창제 원리에 담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과학 정신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최첨단 기술의 핵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태국은 약속되었던 경제 부흥 대신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중국과의 불안한 협력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추가적인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안전 문제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미하여 국민들의 불만과 실망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의 경제 협력 재개를 간곡히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여전히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는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했죠. 태국 내 유력 언론에서는 우리는 진짜 보물을 걷어차고 빛 좋은 개살구를 움켜쥐었다는 자조 섞인 칼럼이 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태국 총리실의 고위 정책 보좌관인 아룬이 저를 비공식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깊은 한숨과 지친 표정에서 태국 정부가 처한 곤경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수십 년간 함께 해온 진정한 파트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솔직한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반성에는 저도 조용히 공감을 표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선택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와 원칙이라는 더 깊은 가치를 저버린 결과임을 저는 되새겼어요. 그가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구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하룻밤 이상의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얼마 후 서울 출장길에 남편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잔을 들어올리며 말없이도 그의 눈빛에서 우리의 조용한 승리를 자축하는 듯한 깊은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지만 결코 소란스럽지 않은 서울의 야경처럼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내실이 단단하고 깊은 한국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거짓은 늘 소란스러웠고
진실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리고 세계는 마침내 그 차이를 정확히 목격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침묵 속에 담긴 진정한 힘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가치라는 교훈을 제 삶과 일에 깊이 새기기로 다짐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한글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저는 끈기와 인내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인의 저력이 바로 이런 소박한 일상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계가 선택한 것은 가장 요란한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진실된 침묵이었던 거죠. 조용한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증명해낸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깨달으며 저의 긴 보고서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자님의 시선을 통해 눈앞의 화려함에 가려 진정한 가치를 놓쳤던 선택과 요란하지 않지만 묵묵히 원칙을 지키며 결국 실력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낸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저 역시 이 사연을 접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실의 중요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죠.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공감과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